운용수익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퇴직수당 중에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 60일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정지 중 잘 챙겨가시면.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오랜만에 연금톡톡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무원분들, 선생님분들의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연금저축 IRP를 많이 가입한다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걸 찾냐? 일단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혜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뭐냐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작게는 30%, 많게는 한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60%, 퇴직소득세율의 50%에서 작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연금저축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많이 수령을 하는데 과연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이제 일반 금융상품에 넣으면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잖아요. 이자 배당 소득세율은 이제 발생하는 즉시 15.4% 세율을 원천 징수하고 또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는데 만약에 퇴직수당이나 아니면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 IRP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먼저 연금으로 다 인출하고 난 다음에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이 빠져나가는 동안 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세율이 낮습니다. 보통 5.5에서 3.3이니까 일반 이자 배당 소득세율 15.4%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이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 과세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종합소득세율,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단일세율, 16.5% 단일세율로 과세를 받을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안 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대부분 이제 소득이나 재산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 이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데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해당 소득 전체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금소득 중에서 퇴직연금소득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아직까지는 이제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했을 때는 크게 3가지 혜택,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그 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혜택,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3가지 혜택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퇴직소득세 감면보다는 운용수익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는 어떤 소득을 넣을 수 있냐?
공무원분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퇴직하실 때 받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연금 형태로 받는 거 말고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그러면 퇴직수당,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받으시는 것 중에 이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는 돈, 이 두 가지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요거 빼고 나면은 퇴직수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 정년보다 조금 빨리 퇴직하시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 이 세 가지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수당은 전부 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100%다 집어넣을 수 있냐? 원칙을 이야기 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수당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은 어느 부분이냐? 우리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보시면 보험료 내신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라는 거를 받으실 겁니다. 이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게 언제냐 그러면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전에 공무원이나 선생님으로 임용돼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전부터 2001년이 될 때까지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올해 소득에서 빼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겠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소득공제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나 퇴직수당 받을 때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 부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뭐 한 33년을 냈다. 근데 2001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 11년 정도 됐다. 그러면 3분의 1은 내가 소득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퇴직수당을 한 9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에 식을 내보냈는데 전체 퇴직수당 중에서 내가 33년을 가입했으면 그 중에 22년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3분의 2만 딱 떼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 대상이 되고 그 과세 대상 되는 부분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그거랑 상관없이 전액을 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퇴직수당이나 아니면 일반 퇴직수당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분들 같으면 퇴직수당 같은 거는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관,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청이나 시청, 도청 같은 것들에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자기 계좌 있잖아요. 일반 계좌. 급여 받으시는 계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계좌, 그 계좌로 이제 지급을 해주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거, 송금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계좌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면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느냐라고 하면,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잖아요. 과세 대상 소득이긴 한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 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명퇴수당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데서 이제 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앞쪽에 소속기관에서 세금 낸 거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는 것들을 합산해서 이제 다시 조정해서 이제 과세 조정을 해주겠죠. 합산 과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소속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이거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제 합산과세하는 시스템들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수당을 받을 때는 소속기관에서 내가 퇴직소득세 원천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원천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퇴직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보시면 어떻게 세금이 원천 징수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수당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수당의 전체 다 하고요. 퇴직수당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2002년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이걸 합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금, 이걸 합쳐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산식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근속연수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근속연수가 길면 같은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사실만 이 표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오느냐,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일일이 엑셀표로 이렇게 다 하나씩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가로축이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이 이제 퇴직수당, 과세대상 퇴직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명예퇴직수당은 없고 그냥 과세대상, 퇴직수당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22만 원 정도 세금하고요. 그 이상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얘가 9천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과세 대상이라서 한 6천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17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9천만 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25년 근무하신 분들도 한 48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요. 그 이상 근무가 기신 분들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정년보다 좀 빨리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을 합쳐서 과세 대상 되는 부분이 한 1억 5천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한 30년 넘어갔을 때 이제 한 144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억 정도 되시는 분은 30년 근무자 기준으로 한 38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들은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는 여기서 세금 내는 거에서 30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시는 분들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퇴직수당 중에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 그 부분 이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전체 다를 이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들을 발급을 해줍니다. 퇴직소득세 뗄 때. 거기 보시면 다른 건 보지 마시고 항목 중에 번호표 보시면 17번에 보면 과세 대상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급을 이제 땡땡땡 초등학교에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받았네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명예퇴직수당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수당으로 보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6,600만 원 정도의 과세 대상 퇴직급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요 17번에 해당되는 부분 끝쪽에 이제 빨간색 표시로 제가 해놓은 부분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이제 다시 발급받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계좌로 수령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계좌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일단 원천징수를 할 겁니다. 물론 없으면 원천징수할 게 없겠지만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세후 퇴직소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 퇴직수당이랑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억하실 거 60일. 60일 이내에 해당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되냐? 금융회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그 돈을 받고요. 과세이연 신고서 같은 것들을 하나 작성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 양식대로 시킨 대로 이제 잘 작성해드리면 돼요.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금융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그것들 작성한 서류하고 부과되는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뭐 사학연금공단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세금 받아 떼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일을 하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요. 혹시 내가 퇴직소득세 원천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 가면 연금복지 포털에 이제 민원서류 발급하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작성하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 뭐 양식이나 아니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양식은 제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아니면 소속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이나 과세대상 퇴직수당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급할 때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할 겁니다. 원천징수하고 일반 계좌,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을 지급 넣어주면 그 돈 들어온 걸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퇴직자가 그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금융회사 가가지고 연금저축 IRP 계좌에다가 그 돈을 입금을 합니다. 입금하면서 이제 과세이연 신고서 제가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과세이연 신고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그 서류랑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서 이제 원천징수한 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소속기관에 보내겠죠. 그럼 거기서 서류 들어오면 확인해가지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뭐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잊어버려서도 되고 60일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하는 거 뭐냐면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 중에 일부만 좀 쓰고 일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조금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소속기관 있잖아요. 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수당 지급하면서 그 부분 합산과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속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 납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비율의 문제가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부분 인출보다는 가급적이면 전액을 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하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고요. 근데 명예퇴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서 퇴직 수당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 이체하시는 것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게 목적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좀 절감해 보겠다 아니면 과세이연의 좀 목적이라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전액을 다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에도 넣을 수 있고 IRP에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게 더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뭐 수수료가 있냐 없냐 이런 기준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투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에는 보험하고 펀드가 있는데, 보험 상품은 금리형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요즘은 선택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대다수 사람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데,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일반 펀드뿐만 아니라 ETF, 리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ETF 같은 상장된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IRP라고 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하고 실적 배당 상품을 다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자기가 맞춤형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기예금도 하실 수 있고,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실적 배당 상품으로 펀드, ETF, 리츠 같은 것들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개별 채권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IRP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들은 이제 퇴직금이 들어가거나 온라인에서 계좌 개설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꼼꼼하게 이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에 100% 자금을 집어넣는 게 가능하지만, IRP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거, 최대 많이 넣으면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IRP에 있다는 부분들은 아시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실 거는 세 가지. 첫 번째, 60일 이내, 언제로부터 60일?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시면 된다. 금융회사. 이때 뭐 들고 가야 돼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받은 거, 영수증 있으면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받으신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 중에 전부를 다 납입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납입할 건지 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 노후 퇴직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